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인천지회장 강은수입니다. 이번 전시는 전통문양전으로 어서와 전통문양은 처음이지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통문양이라는 건 옛부터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뜻으로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산, 나무, 새, 그 다음에 동물, 심지어 돌, 물까지를 모두를 다 해서 거기에서 예술적으로 표현을 한 문양이 우리 전통 문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번 전시는 그런 뜻을, 몰랐던 뜻을 배우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신 작가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공예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보통 40-50년 돼야지 작품을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번 참여자들이십니다. 전부 다 미남이고 미인이십니다. 첫 번째 분야, 고대의 상징과 무늬. 그래서 둥근 건 하늘을 상징하고 네모는 땅을 상징하고 육각형은 우주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작품에 표현하고 응용을 했는지 지금부터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작업한 다용도 사각함에 사용된 무늬는 바로 이겁니다. 이 전통 문양은 완자살이라고 합니다. 완자살 문양은 구성에 있어 선의 리듬이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해, 즉 태양의 회전과 같은 것이라 하여 모든 자연의 정상적인 움직임의 이치로 여겼으며 이것이 만약 반대로 회전하면 그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기피했던 글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 이 작품을 작업하였습니다. 제가 작업한 문구함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문양은 태양 숭배 사상을 반영한 무늬입니다. 이 문양은 태양의 광망을 간결하게 디자인한 밝고 환한 광명과 생명의 세계를 그려내고 그 시대 원시 종교의 주술적 의미를 담아낸 언어적 부호이며 인간이 간절하게 갈망한 신을 나타낸 문양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구함을 사용한 사람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발전했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 작업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어금 팔물살문으로 작품명에서도 잘 나타내듯이 정렬로 배치된 정사각형의 모서리 또는 면에서 빗나간 살이 교차되며 팔각형 또는 오니형으로 연결된 문양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일정한 무늬가 규칙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일종의 패턴 같이 보이면서도 정갈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어금모살은 거북살 등 또는 귀가 문살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거북의 장수를 의미하며 주로 부모님의 방에 설치할 경우가 많은 작품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상서로운 새와 짐승을 응용해서 작품에 어떻게 반영을 시켜서 만들었는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오칠로 그린 공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공작이라는 상서로운 새가 들어가 있는데요. 공작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새 중에 길조를 의미합니다. 공작은 9가지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얼굴 모습이 단정하고, 둘째는 목소리가 맑고 깨끗하며, 세 번째는 걸음걸이가 조심스럽고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때를 알아 행동하며, 다섯째는 먹고 마시는데 절도를 알며, 여섯째 덕은 항상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덕은 나뉘어 흩어지지 않으며, 여덟째는 음란하지 않고, 마지막 9번째 덕은 갔다가 되돌아올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작이 갖고 있는 이러한 9가지 미덕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옛 공예품의 공작 문양이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작품명은 녹청자 박지문 김병으로서 박지문을 편복문이라고 불리며 두 마리의 박쥐 형태를 쌍복이라 하여 기물이나 조각의 장식으로 많이 사용됐으며, 또 오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박쥐 5마리를 표현하는 예가 많으며, 장수동물면서 강한 번식성이 있기 때문에 다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소유물에 많이 문양화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옥으로 작업한 배곡 용비녀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용 문양은 만물, 조화, 벽사, 수의 능력을 갖춘 동물로 실제 하는 모든 동물과 상상 동물들의 능력과 장점을 모아서 만들어낸 상상 동물입니다. 용은 하늘과 통한다는 신물로 여겨져 만물 조화의 능력을 지닌 영물이며, 벽사와 수호, 물을 권장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음에 반영하기 위해 구름 또는 물결을 사용하였고, 일반적으로 용은 권위를 상징하는 대종보다 지구 지배층을 위한 기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임희지, 김홍도 합작으로 비단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낙화의 방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낙화란 인두기로 태워서 그리는 그림을 말합니다. 이 작품은 일본 통신사를 통해 일본으로 전래된 그림으로 1980년대 중반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호랑이의 유연한 자세가 완벽하게 돋보이는 작품으로 시선의 변화와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호랑이는 위엄과 힘, 권위를 상징하고, 잡기를 물리치는 영물, 선악의 심판관 등 다양한 상징으로 믿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한 월궁도를 보시면 구름 토끼 등 여러 가지 문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중 토끼 문양은 우리 정서의 친근한 동물로 무병장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여 여성을 대표하는 산신이며, 또한 달의 정령을 상징하기에 흔히들 달 속에 토끼가 살고 있다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천연 소가죽에 선바느질로 삼조고라고 하는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삼조고는 고구려 벽화에도 나오는 그림으로 긍정의 사고, 맑고 순수한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백팩을 사용하시는 분에게도 그러한 좋은 기운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서 작업했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꽃과 과실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어떻게 표현했으며, 과실은 다복과 다산, 그런 의미로 또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수박과 나비를 작품에 표현한 초충도 찻상입니다. 수박은 씨앗이 많아 다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나비는 즐거움과 남녀화합, 미호, 행복을 뜻하며 작품을 보고 있으면 고향에 온 것 같은 향수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 작업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연화문 화병입니다. 작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화문, 즉 연꽃을 그려놓은 꽃병인데 이 작품을 잘 들여다보면 이 문양이 보입니다. 연꽃 문양은 생명의 창조와 번영을 상징하는 꽃이어서 꽃병의 장식 요소로 잘 어울립니다.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꽃병에 연꽃문을 활용하여 장식적인 효과는 물론 장수를 뜻하는 연꽃처럼 꽃병에 담긴 꽃이 오래 가길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이 작품은 전통 매듭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잠자리 문양은 벌과 함께 부지런함과 검약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잠자리 문양을 전통 매듭으로 작업하여 크로스백 포인트 문양으로 사용함으로써 검약하게 돈을 사용하라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잠자리 문양은 한자로 청랑자라 불리며 기쁨, 장수, 부부금실을 상징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대에 들어간 문양은 국화인데요. 국화는 높은 절개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또한 늦은 서리를 견디면서 그 청초한 모습을 잃지 않는 국화는 길상 또는 상서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화 문양을 사용한 한지경대는 지조와 정조를 지키는 여자의 품성을 생각하면서 작업하였습니다. 네 번째 분야는 평안과 무궁의 상징 십장생입니다. 십장생은 말 그대로 10가지의 그림이 들어가서 응용되는 그림인데 그 십장생을 응용해서 만든 작품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십장생 문양으로 수를 넣어 만든 수저집입니다. 십장생은 불로장생의 비수를 터득한 신선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자연에서 장생과 관련된 10가지의 사물을 골라 그 표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토속신앙을 바탕으로 하면서 중국의 신선사상을 수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장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널리 쓰였으며 궁중용, 관제용, 민간용으로 제작된 작품들에도 다양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수저집을 사용하는 분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한지를 활용해서 만든 소나무라는 작품입니다. 소나무는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뜻하며
다른 나무들과 달리 겨울에도 잎이 시들지 않아 역경을 만났을 때에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친구, 즉 영원히 변치 않는 우정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또한 소나무는 한결같은 푸르름이 지조, 의리, 절개의 상징으로 탈석과 풍요를 대표하는 식물이며 항상 푸르름을 간직한다고 해서 새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나무 한지 그림을 통해 365일 변하지 않는 소나무를 보면서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바라는 염원으로 담았습니다. 마지막 분야 장수 만복을 기원하는 길상 문양입니다. 길상 문양은 우리는 옛 조상들이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주로 백수백복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교삼가 호건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가와 왕가의 남자의 관리 때 주로 착용하는 의복으로 기, 섭, 돌연, 소매 끝에는 흑색의 단을 둘렀으며 각 단에는 여러 길상 어문을 금박하였습니다. 소매 단에는 인의예지 수여금석을, 그리고 섭에는 장애자손 수여금석을, 앞길에는 자구, 다복, 영원배명, 만수무강, 뒷길은 자손 창성, 수복 강령을 넣었고 각 글자 사이에는 복을 기원하는 원수문을 금박하여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길상 어문이 들어간 사교삼은 건강하고 부귀를 누리며 장수하고 자손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문양전 어서와 전통문양은 처음이지를 감상해 보셨는데요. 우리 전통문양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전시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작가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